참 억울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밤마다 피눈물이 납니다. 전부 가짜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핏줄마저 결국 남이었습니다.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어제 옆 침대 영감님이 떠났습니다. 수십억을 가진 대단한 자산가였습니다. 빌딩을 몇 채나 가졌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통곡을 하더군요. 이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울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양병원의 늙은 간호사가 그 처절한 고백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저 통장에 돈 모으기에만 집착하며 청춘을 바치고 계시나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만 보며 지금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고 계시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난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죽기 전날 밤 사무치게 후회하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 그 5가지 비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밝힙니다. 당신의 남은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위대한 기회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만 살 길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 인생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78빈 영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천장만 바라봅니다. 평생을 일중독자로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내 육체와 영혼이 다 삭아내렸습니다. 통장에는 수억 원의 돈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물 한 모금 내 손으로 못 마십니다. 자식놈들은 병원비가 아깝다며 짜증 가득한 얼굴로 눈치를 줍니다. 영수 씨는 밤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마등처럼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을 죄악으로 여기며 지독하게 인색했던 삶입니다. 평생 나를 위해 10,000원짜리 한 장 쓰지 못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비싸다며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새 옷 한 벌 내 손으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남겨주려고 푼돈까지 쥐어짰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중도를 걸으라 경고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아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미련한 탐욕이라 하셨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건강을 위한 돈을 아꼈습니다. 병원비 아깝다고 참다가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정기 검진 한 번 안 받은 대가였습니다. 약값 아깝다고 처방 약마저 임의로 끊었습니다. 쓰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생겼습니다. 자식들은 벌써 유산 분배를 두고 법정 싸움을 준비합니다. 쓰지도 못하고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먼저 소중히 여겨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침대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며 배움과 취미를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외모 관리에 돈 쓰는 걸 사치라 생각지 말아야 했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야 자식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지갑을 여세요. 그것이 노년의 복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실수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며 스스로 복을 차버린 세월입니다. 입만 열면 짜증과 한탄을 뱉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불평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막히냐며 원망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소름 돋게 정확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시커먼 독가스가 되어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입에서는 결코 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복받는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입에서 늘 감사와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작은 일상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쉬는 것조차 위대한 축복입니다. 영수 씨는 은퇴 후 아내에게 잔소리만 퍼부었습니다. 왜 집안일을 이따위로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소한 버릇 하나에도 예민하게 다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인데 내 손으로 가정을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말의 대가는 고독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가뭄이 해소된다며 기뻐해야 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해야 복이 찾아옵니다. 생각이 결국 나의 비참한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며 마음을 닦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에 고마워해야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다정한 말만 베풀고 살아야 노년의 삶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슴을 칠 만큼 뼈 아픕니다. 본성이 악하고 못된 사람을 정 때문에 품어주며 내 영혼을 도려낸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은 양의 탈을 썼으나 속은 늑대인 독종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천사처럼 다가와 간을 빼줄 듯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악한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맹수처럼 군림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꼬리를 내립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경비원 분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짓거립니다. 사람을 오직 이용 가치로만 판단하는 이기적인 종자들입니다.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눈빛을 반짝입니다. 뒤에 앉아서는 온갖 지저분한 험담을 조장하고 사람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합니다. 거짓말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뱉어내며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핏대를 세우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발을 빼며 남 탓을 합니다. 위선적인 명목을 내세워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영수 씨 주변에도 그런 지독한 독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라는 탈을 쓴 만식이라는 자였습니다. 만식이는 늘 영수 씨의 재산을 시기했습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영수 씨의 가정을 파탄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자산가로 속여 투자 사기를 쳤습니다. 영수 씨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감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영수 씨는 거절하면 의리가 상할까봐 미련하게 다 받아주었습니다. 결국 만식이의 조종에 놀아나 전 재산의 절반을 사기당했습니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피멍이 들었습니다. 본성이 나쁜 신호가 보이면 무조건 빛의 속도로 도망쳐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단칼에 인연을 잘라내야 내 노년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네 번째 실수가 눈물로 얼굴을 적십니다. 상대방이 대놓고 보내는 거부 신호를 눈치 없이 외면하고 매달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싫다는 모진 말을 직접 하지 못합니다. 체면과 예의 때문에 거절의 말을 돌려서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눈치가 없으면 비참한 외톨이가 됩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온몸으로 싫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지독하게 눈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신호를 바쁘다는 핑계로 애써 덮었습니다. 자식들은 영수 씨와 마주칠 때마다 의도적으로 눈 마주침을 피했습니다. 시선을 휴대폰이나 천장으로 돌리며 대화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네, 아니요, 글쎄요 같은 짧고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통화는 언제나 바쁘다며 30초 만에 뚝 끊어버렸습니다.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려 하면 온갖 비열한 핑계를 대며 자꾸만 미루고 피했습니다. 신체 언어는 완벽한 거부의 상태였습니다. 영수 씨가 다가가면 슬쩍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팔짱을 꽉 끼거나 가방으로 장벽을 치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모임과 대화방에서
영수 씨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고 유령 취급하며 배제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것도 모르고 매주 반찬을 싸들고 자식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찮게 매달릴수록 자식들은 영수 씨를 더 징그럽게 생각했습니다. 싫다는 분명한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멈추고 조용히 물러야 합니다. 그게 내 품위와 체면을 지키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억지로 매달린다고 떠난 마음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식과도 자립적인 거리를 두어야 노년의 안녕이 보장됩니다. 5번째 실수가 가슴을 가장 매섭게 후벼 팝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완전히 끝난 인연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붙잡고 늘어진 세월입니다. 인간관계의 인연에도 분명히 유통기한과 끝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가슴을 쥐어짜며 붙잡고 싶어도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냉혹한 끝을 우리가 나약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호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매일 찾아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헛된 희망으로 붙잡으려 할 뿐입니다. 하지만 매달릴수록 내 영혼은 잿더미가 되고 관계는 지독하게 나빠집니다. 놓아주는 법을 아는 것이 노년에 가장 필요한 위대한 용기입니다. 때로는 깨끗하게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구원하는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정리해야 할 인연의 시기를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자꾸만 연기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고 마음의 공감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이미 멀어진 남남입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무성의하게 대한다면 가차없이 정을 끊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앉아 있어도 지독한 고독감과 외로움이 밀려온다면 껍데기만 남은 관계입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에서 미래에 대한 따뜻한 약속과 계획이 완전히 실종되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영수 씨는 끝난 관계를 쥐고 평생을 낭비했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억지로 움켜쥐느라 고통과 공허함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미련의 끈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차가운 어둠이 눈앞을 가리려 합니다. 영수 씨는 침대 시트를 쥐어짜며 마지막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내 초라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당신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늦은 때란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그 어떤 후회도 아무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장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 입에 먼저 넣어 대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내 삶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못된 악연들은 칼바람처럼 매섭게 끊어내 버리십시오. 거부 신호가 감지되면 미련 없이 뒤돌아 품위 있게 걸어 나가십시오.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인연은 가슴이 아파도 흔쾌히 놓아주십시오. 내 찬란한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 찬 슬픈 무덤의 길로 걸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고 품격 있는 최고의 인생 이막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이 구원의 영상을 소중한 인연들에게 아낌없이 널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벼랑 끝 운명을 기적처럼 바꾸는 위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치지 말고 반복해서 시청하며 결심을 다잡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내 소중한 노후를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가꿔줍니다. 당신의 벅찬 내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